Drop it.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수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집에서 그냥 촬영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말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페이스북에 있는 우리 데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너무 많은 개인정보들을 페이스북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이슈거리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과연 이 데이터들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거꾸로 우리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페이스북 빅데이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입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아마도 전화번호나 이메일 정도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그렇게만 입력을 하면은 쉽게 회원가입이 돼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 세계에 23억이 넘는 페이스북 유저들이 생년월일을 입력해야지만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월달이 생일인 사람들에게만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페이스북 안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광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어떤 틀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조금 지나지 않으면 참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출신지가 어디신가요? 혹은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나요? 무엇을 전공하고 계신가요? 현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직업 정보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입력을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저한테 페이스북에 어떤 광고가 나타났냐면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 광고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수학의 정석을 보고서 뭐 대입 시험을 볼 게 아니죠. 도대체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왜 나에게 마케팅을 했지? 라고 해서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3세부터 18세의 자녀를,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만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 라고 타겟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제가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결혼기념일을 입력을 하고 조금 있었더니 자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희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페이스북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입력 정보들을 입력을 합니다. 물론 다 입력하시지는 않죠. 저처럼 이렇게 페이북 강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전부 다 입력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특히 어떤 정보들을 많이 입력할까요? 직업 정보, 그렇죠.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입력들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 입력 정보들이라는 게 페이스북 안에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페이북 광고를 조금이라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 과연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심사를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저의 관심사는 자동차입니다. 저의 관심사는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입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전 세계 페이스북 유저들의 관심사를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알려주질 않았죠. 요거 보는 방법 제가 마지막에 영상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첫 번째 글은 내 패친들의 글, 두 번째 글은 무조건 내 페이스북 광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 혹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하는 법,
요즘 잘 나가는 컨텐츠가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광고를 내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내기 위해서 뭔가 기획을 했을 거고, 고민을 했을 거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타겟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광고들, 나와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 광고들을 벤치마킹 하실 것을 꼭 권장합니다. 광고가 나오면 캡처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업종에서 혹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광고를 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광고가 나타나면 광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점점점 이렇게 점 3개가 있을 겁니다. 그 점 3개를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팝업 형태로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광고가 왜 나에게 표시되는지, 내가 왜 타겟이 됐는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광고를 나에게 타겟으로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의 정석을 중고등학생이 아닌 저에게 타겟으로 삼았던 그 원리를 이곳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는 이라는 걸 클릭해서 보시면요. 내가 왜 타겟이 됐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때로는 어떠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연령을 기반으로 이런 기반이 된 타겟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몰랐던 관심사, 또 하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신의 고객과 유사한 고객들에게 보여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 타겟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든 이런 형태의 타겟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 광고는 도대체 어떻게 타겟팅을 했을까 많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거나 할 때 타겟팅을 설정할 때 더 많은 우리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는 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 밑에 광고 기본 설정 관리라고 되어 있고 내 프로필 사진이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곳을 클릭하시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저장해 놓은 나의 관심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 관심사를 갖다 보는 것 그게 크게 우리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것을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라고 한 거는 23억이라고 하는 모든 페이스북 유저들마다 각각의 관심사를 하나가 아닌 2개가 아닌 상당히 많은 수의 관심사들로 분류를 해서 지정을 해놨다는 거죠. 이 관심사가 발생되는 그리고 이게 이곳에 저장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카테고리의 어떠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독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컨텐츠들의 좋아요를 눌렀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스북은 저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그러한 우리 관심사들을 다 따로 저장을 해 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가? 바로 유저들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쓰는 기기 정보 값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삼성 갤럭시 노트 5를 쓴다고 페이스북에다가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제가 삼성 갤럭시 노트 5를 통해서 페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을 가면서 제가 대전쯤 가가지고 페북을 잠깐 열어봤다라고 하면 대전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했던 그 GPS 값 정보를 페이스북이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위치 정보와 기기 정보들은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을 찍고 인천공항 반경 5km 이내에 현재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만 어떤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행 중이라고 입력해 놓지 않는 한 페이스북은 이 사람이 여행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GPS, 즉 위치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하거나 혹은 거주지에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페북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현재 여행 중인 사람,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 스마트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PC에서 로그인을 하면
PC의 우리 기기값 정보들도 모두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광고를 진행할 수 있냐? 제가 갤럭시 노트 5를 쓰고 있는데 새로운 갤럭시 노트 8이 나왔어요. 8. 그때 단순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광고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갤럭시 노트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노트만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3, 노트 5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에게 이번에 새로 갤럭시 노트 8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광고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갤럭시 노트 5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은 저절로 그 앱, 페이스북 어플이 설치된 혹은 페이스북이 로그인된 우리 PC의 기기 정보들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폰 케이스, 커플 케이스를 판매를 해요. 아이폰 6S의 커플 케이스 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걸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혹은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폰 6S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광고해 주세요.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6S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연애 중인 사람들에게 뭐 커플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타겟이 효율적인 타겟이 되겠죠. 네, 그렇게 또 활용들을 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우리 개개인 유저들의 정보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슈거리가 많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갈까요? 1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였죠? 그냥 내가 입력해 놓은 정보. 두 번째 나의 관심사. 세 번째 나의 위치 정보와 내가 사용한 기기 정보. 과연 이것만 가지고 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가입할 때 꼼꼼하게 약관을 안 읽어보셔서 그렇죠. 정말 깨알 같은 약관이 수십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페이스북에서는 당신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쿠키값, PC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쿠키값도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엄청 많은 정보를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가느냐? 측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제가 어느 회사를 차리고 어느 회사의 뭐 대표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또 하나의 정보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또 새로운 자리로 이동을 해서 특정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위치 정보가 또 바뀌는 거겠죠. 이게 전 세계 23억 유저의 데이터가 수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지는 수치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국에 있는 모 빅데이터 업체에서 일명 그냥 수치상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때 적어도 1인당 10만 가지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추산해서 나온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이 엄청난 정보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하게 내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겁이 날 만큼 많은 정보를 가져가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깔린 거의 대부분 앱들은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를 포함해서 엄청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배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만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나 이러한 툴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들에 반드시 붙는 이야기들이 타겟팅에 대해서 정밀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2017년도 9월 달에도 어떤 이슈가 생겼고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속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광고를 하는 광고의 타겟들의 어떤 레벨들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 타겟이 가능했냐면 이런 타겟이 가능했었어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해 주세요. 서울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해 주세요. 즉 직업 정보 또한 하나의 타겟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2000학번부터 2005학번까지만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광고가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고들은 지금
광고에 우리 상세 타겟팅에서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우리가 어떤 툴로서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게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페이스북으로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타겟이 가능할까? 이 타겟이 왜 가능하지? 라는 것들. 즉, 우리 마케팅에서 고객들에 대한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타겟팅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내가 타겟팅 하려고 하는 고객들 혹은 타겟팅, 그 타겟의 기반이 되는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세팅을 하고 광고를 하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정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오타 났네요. 정말 타겟팅으로. 자,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페이스북 광고를 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 내리는 것은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과의 괴리감, 차이를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또한 페북의 유저이기 때문에 내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나오죠? 무조건 두 번째는 광고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 광고 콘텐츠들은 1년 내내 혹은 매일 똑같은 광고가 나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새로운 광고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캡처하시고 오른쪽 위에 점 3개 누르셔서 이 광고가 도대체 나한테 왜 보여지는지 다른 사람들이 한 타겟팅을 한 번쯤 보시는 것. 많게는 하루에 4, 50개씩 이런 것들을 계속 익히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특히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구독 신청을 하면 그 정보들이 자꾸 내 뉴스피드에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많이 보셔야지 됩니다. 유사업종 혹은 유사업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셔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구독하시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수시로 좀 많이 보시면서 컨텐츠에 대한 그런 감각들도 익히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기반으로 우리가 광고를 갖다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